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 1인당 육류 소비량은 60.6kg. 2022년 쌀 소비량을 앞지른 후 쌀 소비량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식생활에서 주가 되는 음식을 주식이라 정의한다면 이제 한국인의 주식은 고기인 것이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드시 고기를 이제 먹게 되는 식생활의 변화가 생겼죠. 그중에서 가장 쉽게 저희 접근할 수 있던 게 이제 돼지고기였죠. 1인당 육류 소비량 가운데 돼지고기는 무려 30.1kg. 소고기, 닭고기를 합친 것보다 돼지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하고 소고기에 지지 않잖아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많이 선호하는데 육즙이 좀 풍부하다고 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회원국 중 1인당 돼지고기 섭취량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만큼 양돈 산업을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미래 산업으로 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밥상을 책임질 양돈업. 이제 양돈업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국가적 과업이 된 것이다. 소비량 증가에 따른 수입 개방의 확대로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양돈업.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돌파구를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 (2024년 11월) 충남 홍성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바비큐 페스티벌이 열렸다. 우리 홍성구는 돼지가 60만 두이고요. 전국 제1의 축산군으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내고 또 홍성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자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5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488억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며 성황리에 끝난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그야말로 돼지가 한 지역 경제를 먹여 살린 것이다. 저희 충청남도 양돈 규모는 한 223만 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 돼지고기의 자급률은 71.4%. 충청남도에서 무려 229만 5천 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니 전국의 소비자들이 충청남도의 돼지고기를 맛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의 돼지고기가 한국인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논산에 훈련소가 있다 보니까 입대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료하실 때 이때 이제 많이 찾아주시고요. 입대하실 때 오셨던 손님들은 돼지갈비를 또 드시러 오십니다. 논산 훈련소 앞 돼지고기집.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이 입대를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회에서 먹는 점심인 만큼 이제 돼지고기 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훈련소 가면은 아무래도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시키는 만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아들 고기 먹고 갑니다. 화이팅! 여자친구분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기념이다. 기다릴게. 집 떠나와 군대를 다녀온 이에게도 가족의 입대를 지켜본 가족들에게도 그 기억은 각별할 터. 가는 날 부모님께 한국인의 추억 속 특별한 날에는 항상 돼지고기가 있었다. 대문 밖을 나설 때 저희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돼지막이 다 따로 있어가지고 돼지를 집에서 다 기르는 그런 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돼지 잡는 게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요리 배울 때 주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 선배들이 짜장면, 탕수육 같은 거 만들었을 때 그 옆에서 살짝 그 짜장 안에 들어간 돼지고기 같은 거 한두 개씩 빼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돼지고기도 조금 가격도 있고 해서 귀했을 텐데 그때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군대 막 그 입대를 해서 배급을 받는데 그 돼지고기 하나 손으로 더 먹고 싶어서 들었다가 구참한테 그 주걱으로 얻어 터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렸을 적에 이제 항상 집에 혼자 있는 제가 그렇게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어머님이 그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항상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그때 돼지고기 한 근이 1,800원이었거든요. 그럼 반 근을 사서 삼겹살로 구워 먹었던 그때 그 시절의 그 삼겹살의 추억은 정말 저에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정도로 돼지고기를 좋아했어요. 이처럼 잊을 수 없는 추억 속에 그리고 미래의 밥상 위에 빠질 수 없는 돼지고기. 하지만 그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이제 고기 소비량이 60kg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0kg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어요. 자급률이 70%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양돈 산업은 이제 혐오 시설로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소비량은 늘고 있지만 양돈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농장이 너무 노후됐어요. 30년이 넘었고 노후 축사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저하돼요. 또한 두 번째, 여기에다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좀 생겨요. 왜냐면 마을이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못 봤고, 환경 기준이 계속 매년 강화되고 있고 또 냄새 등의 이제 민원으로 인한 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양돈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무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94,000제곱미터 면적에 13개 농장, 총 한 3만여 두 대지를 사육하고 있고요. 정화 처리 시설과 액비 생산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양돈단지입니다. 이 정화방류 시설이 저희는 이제 미생물로 해가지고 정화를 깨끗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정화를 단계 넘어가면서 체류를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뭐 질소 농도라든지 이런 기준치를 저희가 맞추고 있고요. 깨끗하게 정화가 된 다음에 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기준치에 맞는 정화수를 저희가 방류를 하는데도 냄새가 나면 양돈장에서 냄새가 난다. 양돈장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곧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돼지를 키울수록 적자가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고 돈가가 하락하고 있으면서 경영 악화가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료비, 인건비,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지속적으로 매년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돈가도 소비가 줄어들면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조건의 생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농촌의 고질병인 인력난. 양돈 농가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주변의 민원과 일손 부족, 여기에 더해 양돈업만의 큰 숙제는 바로 방역 문제다. 국내 돼지 농가에서 1년 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나왔습니다. 확산 여부에 따라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는 거죠. 해마다 반복되는 돼지 열병의 공포. 환경에 예민한 돼지의 특성과 노후화된 시설의 한계 때문에 양돈 농가는 늘 가축병 공포 속에 있다. 육자 산업과 연계된 양돈 산업을 육성코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계속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축산 악취와
가축 분유 처리에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한 한계에 지금 현재 부딪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미래 산업인 양돈업. 과연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 미식의 나라 일본. 소는 우유, 말은 마력, 돼지는 식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돼지고기 사랑은 각별하다. 육류 소비량의 40%를 돼지고기가 차지하고 있다. 牛より豚の方がやっぱ脂身が多いんで、豚肉の方が好きですね。やっぱり豚肉はですね、一般家庭でも結構人気のある食材でして、でやっぱり消費量も多いですね。もちろん冷たくしても美味しいですし、特にその冬場が寒い時にあったかいお料理にも合うんで、いろんなメニューに変わるっていうところが、豚肉の魅力だと思います。 일본을 대표하는 다양한 음식에 돼지고기가 쓰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타동, 돼지고기 덮밥. 일본 문화성 발표 100년을 이어온 식문화에 선정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돼지 가죽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돼지 사육 두수가 폭증했고 넘쳐나는 돼지고기에 장어덮밥 소스를 접목해 만들어진 메뉴가 바로 부타동이다. 부타동이 탄생한 홋카이도 도카치. 도카치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양돈 지역이기도 하다. 바로 이곳이 부타동이 처음 탄생한 곳. 92년을 이어온 레시피의 힘도 있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돼지고기다. 東京と比べてすごいジューシーで大きいお肉が1個大きくて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豚肉がなんかすごく甘くて味わい深いというか、ものすごく甘くて、そして炭火焼きの感じも美味しくて、ものすごく美味しく感じました。 홋카이도 도카치의 돼지고기는 오랜 양돈의 역사만큼이나 뛰어난 품질로 고급 식재료로 유통되고 있다. 豚肉が売れているのが、部位はこのロース、その次がバラで、主婦が好きなのが切り落としとひき肉が売れてるかな。であとは特殊な部位のこの内臓、豚の肝とか心臓、レバー、あとホルモン、これ全部生なんでなかなか生で量揃わないんで、うちの店はSPF っていう十勝産の、清水で作ってる飼育してる豚肉をここで切って販売するっていう感じ。これを食べると他のところで作った豚食べられない。ほら海外のとかってあるけども全然こう甘みとかさ、なんていうの、旨みとか全然違うから食べるとすぐ分かる。柔らかさとかね、うまさが違うんでなるべく選ぶようにしてます。やっぱり地元の名物でもあるので大切にして食べていきたい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はい。 北
北海道で養豚をやっている十勝のポークの渡辺です。十勝のポークの会社はですね、常時今母豚が1500頭ぐらいいて、常時2万頭規模の養豚です。出荷が年間で約4万頭ぐらいの出荷で、弊社が生産した豚に関しては日本全国にお肉が流れてい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도카치의 돼지고기는 일본 전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을 겪어야 했다. 私農場、経営自体はですね2代目でや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先代の時は実は周りの、畑屋さんともあまり仲が良くなくて、経営が移った時にですねちょうど周りの農家さんたちも、同世代の、同級生だとかが社長になってきた段階でですね、いろいろ話しさせていただいて、さらに社会的にですねどうしても円安の影響だったりだとか、肥料が高くなってきて、ウクライナ問題があったりだとかして、肥料が高騰して苦しいという、生産者農家さんのお話を聞く中で、うちも協力できないかというところで弊社で作っている堆肥、や糞尿の原料に関してはですね無償提供をし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無償提供する中でですねうちとしては浄化槽の稼働率が下がったり、堆肥車にかかる電気代が減ったりというところで実はコストが下がると、農家さんに関しては堆肥が安くというか、無料で入ってくるので、嬉しいというところでお互いにウィンウィンの関係を築けたと、周りの畑屋さんの協力あって、しっかりした経営ができ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ね。 피할 수 없는 분뇨 문제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주변 농가에 무상 제공하면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それぞれの役割で豚をしっかりお金にしてですね十勝を潤すっていうところでどれだけ貢献できているのか、これからどんだけ貢献でき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はまだまだ課題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 결국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소통,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 일본 양돈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보다 2배 이상 돼지가 더 많이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 덴마크. 지난 100년간 생산량의 약 90%를 수출했을 정도로 전통적인 양돈 국가지만 지난 30년 동안 돼지 농가는 무려 10분의 1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산성으로 여전히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실제로 동물복지 농장에 와보면 돼지가 서열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마리만 나와 있지 대부분의 돼지들은 스톨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가둬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열리고 닫히는데도 불구하고 서열이 높은 돼지 몇 마리만 밖에 나와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동물 복지 정책으로 까다로운 유럽의 유통 기준을 충족시키며 14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줄어들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돌파구를 직원 복지에서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덴마크 젊은이들에게 양돈장은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다. 이러한 현실은 현대화된 시설,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스마트 축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돼지 소비량 세계 최대 국가 중국 양돈 산업의 현재는 어떨까? 아니 정말이에요. 네.
주로 이제 축산 관련 공무원들이 11명 왔고요. 농가들도 한 10여 명 와 있고요. 우리 스마트 축산인의 현 주소를 좀 알리고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 박종희 씨, 지금 여기 어디예요? 중국이요. 중국 어디? 광저우. 광저우? 예. 우리 뭐 보러 가는 거죠? 돼지 보러 가죠. 돼지? 전 세계 돼지 생산량의 50%를 차지. 아울러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기도 한 중국. 돼지고기가 없는 중국 요리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돼지가 주식인 나라. 我认为和传统的饮食关系有很大的关系，因为中国现在中国肉白肉，我们的白肉在中国来说还是占的比例蛮高的。 무려 9,000년 전부터 멧돼지를 키운 흔적이 발견된 중국. 중국인의 돼지고기 사랑은 긴 역사와 함께한다.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든 여러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돼지는 중국인들이 기르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축이었다. 전 세계 1인 평균 소비량의 무려 2배 이상을 소비하는 중국. 규모뿐만 아니라 그 양돈 산업의 수준도 상상을 초월한다. 여기가 지금 현재 해외 스마트 제품들이 전시실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돼지의 모든 생명 주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끝나는 날까지 지금 현재 여기 생명 주기에 대한 모든 것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数据经过我们的大模型计算之后呢，就会形成指令给到我们的智能设备去执行我们可以通过一部手机就把整个猪场的信息进行掌控。 그리고 이렇게 크게 띄면은 여기에 임신사 해가지고 임신사에 이렇게 몇 마리 있다 이것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돼지의 체중, 등지방, 그리고 일령,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신분증이거든요. 얘가 종모던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지금 현재 번식 일자, 그리고 임신 일수 지금 현재 83일이다. 그리고 얘가 어느 방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동선. 이동까지. 네, 동선 어느 날짜 여기 갔다가 어느 날짜 여기 왔다. 어느 날짜 여기에서 어느 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동선 파악도 가능하거든요. 한 번에 한 배지를 저렇게 많은 양을 이제 다 개체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다.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그런 점이 사실은 놀랍네요. 이러한 최첨단 설비가 총망라된 중국형 양돈 시설. 바로 돼지 빌딩이다. 이곳은 광저우에 위치한 일명 돼지 빌딩. 말 그대로 7층 빌딩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곳. 중국 전역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돼지 빌딩이 양돈업의 흑자를 리드하고 있다. 한국 양돈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중국 돼지 빌딩을 찾은 관계자들. 규모를 보고서는 이제 하고 실제로 이제 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거의 안 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신뢰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돼지가 크면서 입기가 필요한데 그 미세먼지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 공기를 걸러주는 1차적인 공조 시스템. 확실히 땅이 커서 그런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갑시다. 当这3个条件触发以后，全部完成了以后，闭门才能打开。中间呢就会有一个洗浴的区域。那么我们在洗浴区域呢，会有多个传感器来监控它的洗澡的时间、洗澡的用水量、洗澡的这个位置情况。 중국 양돈업계 스마트화 바람이 거세진 것은 2018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키우던 돼지의 절반가량인 2억 마리가 도살 처분됐고
이는 중국 경제를 휘청이게 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때문에 중국 돼지 빌딩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방역이 되었다. 从这个门往里走就是进入猪舍。你这个是农经理。又能撩，有个牌那里往前都一样的，你们挑一个房。 일단 돼지가 입식을 하면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기 때문에 돼지 빌딩 내부를 견학할 기회는 흔치 않다. 只要他知道他所对应的这头猪的身份，就会启动个体的营养调整和营养和精准的思维。 所有的这种待发情或者待配种的后备母猪呢，会先在这个舍里面进行它的自己的生活，它会24小时的监控每一头母猪待发情的这种状态，然后呢，它就会把数据采集上来以后呢，进行精准的发情测定的计算。目前我们这个设备已经能超过9年以上查情员的经验的人了。 看到我们李组长脚下踩的这个叫我们的智能的冷暖板，如果我们室内温度高过28度以后，它就会启动冷的系统。那么我们的母猪躺在上面就会很舒服。同时呢，为了保证每一头猪能够呼吸新鲜的空气，所以每一头猪呢，它的猪头都会有一个保证它新鲜空气的供应的。 정말 돈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면서 효과를 낸 그런 방식의 환기 방법 같아요. 신선한 공기는 위에서 내려오고 오염된 공기는 바닥 스러이 끝으로 내려가서 바깥으로 빼내는. 네. 그리고 요거는 조도를 맞춰주기 위한 라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돼지가 들어오면 불을 켜줘요. 불을 켜줘서 하루에 16시간 이상의 햇빛을 주면은 얘네들이 그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생산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호르몬을 막 내뿜치기 때문에 그 남포도 더 많이 터져서 나와서 새끼가 더 많이 뵐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这块呢，我们现在扣的这个地方是它的饮水区，这面呢就是它的采食区。这些测定的数据都会通过这个通道的时候进行采集。然后呢，它计算完以後，适合做种猪的呢，这里就会有颜色的标识。 인공지능, 3월 인터넷, 5G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총동원된 돼지 빌딩. 所以你们看完了我们整个母猪走过来的一个全生命周期的一个饲养过程，就能够感受到我们一个人的工作量就会顶2个人到3个人的传统的人的工作。 드디어 돼지 빌딩의 가장 핵심 기술을 만난다. 돼지 빌딩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방역이다. 연간 42만 두의 돼지를 출하하면서도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这个它不仅仅是阻断，它的还有2双向的这种负压通风，也就是这面的空气往这边流，那面的空气往那边流，所以它就不会出现交叉的这种感染。 이 공간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공기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에어커튼식으로 그 공기 흐름을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저쪽 다른 방으로는 넘어가지 않게끔 구역을 그 격리시킬 수 있게 공기 흐름을 통해서.中国呢是养猪规模化一个国家，尤其是在非洲猪瘟到来的时候，很多城市的猪肉供应啊将会成为最大的困难和困扰。那么，如果在城市周边有一个高可靠、高保障的运行一体化的智能养猪模式，
就能够快速地解决和响应城市猪肉供应的问题。目前，我们的智能设备已经在国内外近30家企业、超过300个母猪场、1900个肉猪场应用，在线用户数量1.2万人。影子科技针对养猪行业面临的管理效率、生产效率、劳动效率低下等等的发展瓶颈，提出了智能化解决方案。스마트 양돈으로의 변화 움직임은 이미 국내 양돈 농가에서도 시작되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농장 안에 있는 현장 사무실이고요.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센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저는 잠시만 농장 좀 보고요. 농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부 CCTV를 또 보고, 그리고 외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날씨 영향은 좀 덜 받으시고. 그렇죠. 날씨의 요인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동안 거의 온도 변화는 2도에서 3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엄청 시원하고, 그리고 한겨울에는 엄청 따뜻하고, 돼지들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자연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는 많은 피해가 없죠. 양돈장이 스마트화되면서 관리가 수월해지고 일손도 덜게 되었지만 큰 투자를 결심한 계기는 따로 있었다. 정말 다 쓰러져가는 농장이었어요. 단열도 안 됐고, 밖에가 더우면 같이 덥고, 밖이 영하면 안에도 같이 영하고,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돼지들이 질병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끊기 위해서 항생제며 영양제며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딱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더 이상 해서 안 되겠다. 과감한 투자를 할 시기가 돌아왔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감염병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스마트팜에서 찾은 것이다. 다시 전부 다 멸시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건축 사용 준공을 뗄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68억입니다. 과감한 투자 이후 생산성은 높아졌고 고부가가치 품종 개량에도 뛰어들었다. 저희 농장은 뒤록 전문 농장이고요. 저희는 오리지널 컬러의 레드 뒤록도 있는 반면에 제가 직접 개량한 화이트 뒤록도 있는 농장입니다. 세계 3대 고급육 품종의 하나에 속하여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가장 큰 장점인 이제 고기 맛이 좋다. 근내 지방이 풍부하다. 근내 지방 보통 이제 풍부하다고 하면 마블링이 풍부하다는 말들 많이 하는데, 돼지 목살에도 소 등심처럼 아주 멋있는 마블링이 잘 튀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블링 덕분에 부드러움 속에서도 쫀득한 맛이 있는 그런 품종의 돼지입니다. 정리했어? 1번하고 2번에서 우선 지금 하자. 지금 저희 직원들 둘이 지금 이유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란 말은 엄마 돼지는 다시 이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고요. 그리고 새끼 돼지는 엄마랑 헤어져서 혼자 독립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거를 이유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혼자 자빠했어. 네, 이제 엄마는 나갔고 새끼들. 오케이 오케이.
21일. 이렇게 안 해주면 가만히 있어요. 눈이 참 맑아. 네. 눈이 엄청 예뻐. 가자. 이제 정들었던 공간에서 이제 낯선 공간 또 가야죠, 이제. 일명 돼지 호텔이라 불릴 정도로 청결한 환경 덕분에 세계 3대 고급 품종 중 하나인 듀록 개량에 성공했고 지금은 3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어 최고급 호텔에 납품까지 하게 되었다. 결국 논산 훈련소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새로운 이제 남자들을 논산을 겁나잖아요. 거기 가서 딱 부모와 헤어지면서 눈물을 흘려주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이거 지금 돼지가 새로 입식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세팅값을 다시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방은 비어있는 방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돼지가 들어있는 방으로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양돈업은 장치 산업이다. 장치 산업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신 스마트 기술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요, 그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 배기 방식의 환기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취를 중앙으로 포집을 해서 공기 정화가 돼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는 돼지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와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똥물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똥물인데 냄새가 아예 없어요. 지금 맡아봐도 역하다, 뭐하다 이런 냄새가 아예 안 나는 거죠. 주변에 민가들에서도 전혀 뭐 민원이나 이런 게 없겠어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단 한 건도 없었고 냄새가 없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민원이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게 되면 아까 밖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차 필터링이 된 거예요. 아까 밖에 보셨던 흡기했던 그 분뇨가 이렇게 필터링이 돼요. 이 물을 걸러내서 이렇게 맑은 상태의 물이 방류가 되는 겁니다. 물 받았어. 냄새를 맡아봐도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아예 안 나요. 네. 무색, 무치, 무미. 질병 관리부터 악취 관리, 환기, 돈사 관리를 사람의 노동력으로 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앙 집중식 관리가 더욱 효과적인 건 당연하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움에 처한 농장들도 많고,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는 농장들도 많고, 돈도 돈이지만 이만큼 돈을 들였는데 결과가 잘못되게 나올까 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 가는 거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마트팜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에 양돈업에 시작을 했고 2004년도부터는 이제 제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좀 일찍 도입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도입을 할 때만 해도 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너무 빠르다, 그거 문제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많이 했는데, 왜 도입을 했냐면 이제 특히 이제 자돈사들은 이제 사료 단계가 여러 단계를 매기거든요. 4단계의 사료를 매겨야 된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제 사료를 인력에 맞춰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인력들이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최초로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사료를 조금 더
경제성 있게 먹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현실. 양돈업을 지속하기 위해 인력난 해결은 필수고 그 해법을 스마트팜에서 찾은 것이다. 퇴근이 없는 직업이란 인식이 많은데 출근하자마자 어디론가 외출하는 박계영 씨. 서울에 일 있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좀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뭐 직원들이 잘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원격으로도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도 어느 정도는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서울 가다가 너무 날씨가 추워갖고 돼지들이 걱정돼갖고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제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봄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적은 수의 인력으로 더 효과적으로 양돈업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스마트 축산인 것이다. 양돈 산업을 비롯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 농촌과 함께 축산업도 이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사육부터 육가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하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양돈 농가 개별의 노력만으론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 관련 기관들의 발빠른 대응이 시급하다. 好，又一次见面，很高兴见到您。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던 중에 양돈 산업이 가장 선진화된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에 중국 순방 당시에 양상그룹의 광저우 AI 양돈 빌딩을 방문해서 선진화된 스마트 축산 기술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사료 제조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까지 일원화된 스마트 양돈 빌딩을 중국 6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돈 산업 발전 선진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제안했고 앞으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개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상호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남도 중국 양샹그룹, 중국 심천 수인과학기술유한회사와 축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광저우 양돈 빌딩 현장을 둘러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남은 앞으로 광시 양상그룹과 심천 수인과학기술유한회사의 노하우를 우리 도 양돈 산업 발전에 접목하는데 여러분께서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今天这份签署的协议正是中韩两国在现代化畜牧领域携手共进的里程碑。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축산 기술을 보유한 중국. 그 노하우와 경쟁력을 우리 양돈 단지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충청남도 화이팅! 흩어져 있는 양돈 농가를 한데 모으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설비로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만이 한국 양돈 산업의 미래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제 처음으로 단지에 다시 스마트팜 축산을 할 수 있다는 허가가 처음 나온 곳이니까 준비 단계입니다.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가축 감염병, 끊임없는 민원, 부족한 일손,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할 대안이 바로 스마트 축산인 것이다. 그럼 앞으로 계속 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도 화합을 하고 가장 적은 노동력을 들여서 최고의 수익력을 빼는 그런 것 세 가지를 중점으로 뒀습니다. 양돈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시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대규모 양돈단지, 스마트 축산단지를 하는 사업의 목적이고요. 앞으로 양돈 산업의 새로운 모델로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식량 주권 산업 양돈. 그 미래를 결정할 방향키를 더 늦기 전에 잡아야 할 이유다. 2024년 기준 충남의 돼지 사육 수는 약 230만 마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국 1위입니다.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이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산업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우리의 주식이 된 고기. 미래의 밥상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바로 지금 양돈업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